안녕하세요. 이상한 놈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서 하늘에 순환 회로가 있다면 성경은 진실이고 과학은 거짓이 되겠죠. 하늘의 순환 회로, 바로 아날렘마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낮 12시에 태양을 찍고 내일 낮 12시에 태양을 찍고 이렇게 1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태양을 촬영하면 팔자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순환 회로 중에 한 개의 패턴 회로라고 합니다. 과학은 이 팔자 패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과학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게 설명은 해야 되겠죠. 오늘 과학의 허름한 거짓말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주와 태양계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으면서 그 우주에 절대적인 믿음을 보내는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는 과학의 허름한 거짓말이 바로 균시차입니다. 제가 백날 모순을 말해봐야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미 다 검증했을 텐데 쟤는 왜 쓸데없는 걸 헤집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태양의 팔자 운동을 호주에서 관찰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서울에서 관찰하면 반대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북해 기선에 태양이 오면 6월 21일 즈음 되고 또 남해 기선에 태양이 걸리게 되면 12월 21일 즈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태양의 황도면을 따라서 지구가 공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길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황도면을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이것을 태양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팔자 아날렘마의 중앙선이 바로 황도 라인이라고 합니다. 지구 공전의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황도면 중심판에서 지구는 절대로 그 중심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하는 순간에 밤낮의 경계가 빛의 각도 때문에 변하게 되어서 태양계 이론에 맞을 수 없습니다. 태양계 이론이 맞으려면 지구의 밤낮의 길이 변화에 맞추어서 지구가 23.4도 기운 상태에서 그 기울기는 고정이 되고 지구는 황도면을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날렘마를 보니까 지구 시점에서 팔자로 보여지려면 태양을 지구가 공전하면서 황도면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해야 팔자가 보이게 되고 그래야 둥근 지구 이론에 맞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밤낮의 길이 변화가 들쑥날쑥하면서 자연현상과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둥근 지구에서는 이 팔자 운동은 생길 수 없는 현상입니다. 평평한 땅 위 하늘에는 순환 회로가 있고 그 순환 회로를 타고 태양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한 반복의 띠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하늘의 별들도 각자 다른 순환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순환 회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위치에 따라서 원근법 때문에 팔자 모양이 왜곡되기도 하지만 별들이 무한 반복 패턴을 가지고 순환 회로를 타고 북극을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과학에서는 별의 순환 회로 현상, 행성의 역행 운동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지구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할 때 저렇게 보여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팔자 운동을 하는 이유는 지구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기 때문에 한다고 변명해놓고 태양의 팔자 운동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태양은 균시차라는 과학의 소설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지구에서 12시 정오에 태양을 바라보는 각도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지구가 공전한 다음에 다시 360도 자전하게 되면 바라보는 시점이 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정오에 이 방향을 봤다면 내일 360도 회전한 다음에 정오를 바라보면 지구가 공전한 거리만큼 벗어나게 되겠죠. 이런 오류가 있으니까 하루에 지구 자전 360도라고 가르치다가 그걸 급수정해가지고 하루에 361도 회전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1도씩 차이 나는 그 차이가 아날렘마를 만든다고 과학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설명이다 보니까 균시차 설명하는 것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대충 얼버무리고 바로 복잡한 그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고 복잡해지면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서 또 속아버리게 되는 거죠. 과학이 이렇게 자연현상과 모순되는 것들이 생기면은 자꾸 새로운 거짓말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과학책이 점점점 두꺼워져요. 악마는 디테일을 읽는다고 하는데 사탄의 거짓말 둥근 지구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디테일한 거짓말을 입고 있습니다. 태양과 별들 뿐 아니라 달도 팔자를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365일 6시간 동안에 팔자를 그리게 되는데 별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팔자를 그리고 그 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달은 팔자를 그리는 사이클이 대략 28일 정도 되는데요. 이 사진은 매일 같은 시간에 달을 촬영하면 팔자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옆으로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달이 24시간 52분에 걸쳐서 360도를 회전하기 때문에 매일 52분이 모자라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달을 촬영하게 되면 팔자가 이렇게 풀어져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순환 회로 둥근 지구에서는 해, 달, 별들이 팔자를 그리는 것을 설명했지만 그 설명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고요. 균시차와 태양의 오르내리는 현상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태양의 순환회로 자연현상과 맞추어서 평평한 땅에서 보면 100% 매칭이 되는데요. 둥근 지구에서는 안 맞죠. 평평한 진짜 창조세상에서 태양의 팔자 운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주로 가면서 태양의 고도가 굉장히 낮아지죠. 반면 북해 기선으로 올라오면서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집니다. 높을 때 태양의 고도는 6,400km 정도 되고요. 낮을 때 태양의 고도는 4,200km 정도 됩니다. 대충 30%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여름에 태양의 고도가 높아요. 태양이 가까이 있어서 뜨겁지만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호주 여름에 태양의 고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태양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열기는 뜨겁다 못해서 따갑습니다. 남해 기선에서 태양의 고도가 낮은 이유는 태양의 회전 속도가 북반부에 있을 때보다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고도를 낮추어서 더 뜨겁게 데워주는 겁니다. 태양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관찰해 보시면 북극에는 얼음의 규모가 작지만 남극 테두리 빙 둘러있는 얼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는 태양의 열 분포가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남극이 월등히 추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태양의 고도가 남해 기선에서 30% 낮은 거예요. 또 하늘 도움이 남극으로 가면서 낮아지기 때문인 이유도 있겠죠. 해뿐만 아니라 달도 마찬가지인데요. 남해 기선 쪽에서는 달이 고도를 왕창 낮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북해 기선으로 올라오면서는 점점점 고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호주에서는 슈퍼문을 보면은 까무러칠 정도로 큰데 한국에서는 슈퍼문, 뉴스에 아무리 떠들어도 슈퍼문이나 보름달이나 그 달이에요. 호주에 오래 살다가 오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호주의 해와 달은 한국에서 보는 해와 달보다 월등히 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현상 중에서 오늘은 하늘의 순환 회로를 증명해 드렸고 순환 회로가 만들어진 목적 중에 하나도 알려드렸습니다. 해와 달, 별들 이 순환 회로의 목적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알 수 있고요. 달을 통해서 날짜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남중 고도에 떠오르는 별 자리를 통해서 지금이 몇 월 달인지 알려주는 오묘한 기능성 작품. 이것이 순환 회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둥근 지구에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지구 시점에서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전체가 은하계를 초속 220km 속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초에 220km로 1년 동안 날아갔는데 어떻게 1년 후에 별자리는 항상 똑같이 그대로 있을까요?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도착하는 순간까지 창밖의 풍경은 바뀌게 되겠죠. 당연한 거죠. 태양계를 타고 열심히 은하계를 날아가는데 어떻게 별자리가 계속 안 바뀌고 황도 12궁이 100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요? 둥근 지구 이론에서 황도 12궁을 매년 보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 전체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고정되어서 1초에 220km로 날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 우주 과학이 없죠. 우리는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해, 달, 별들의 순환 회로를 보더라도 과학의 우주는 판타지 소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정상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에 순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높아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특별한 에너지의 장이 펼쳐져 있고 자력처럼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 달, 별들이 각자 다른 팔자 운동을 하고 순환 회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성경에 순환 회로가 없는데요, 성경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이젠 성경도 변질시키냐고 비아냥거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만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성경, 개혁 성경을 읽고 계시니까 그 개혁 성경에는 순환회로라는 단어가 없고 과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로마 교황청이 곧 성서공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서공회가 개혁 성경의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 신부님들과 목사님들이 서로 연합해서 일하는 곳이 바로 성서공회입니다. 그런 개혁 성경에 순환회로가 딱 쓰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지겠죠? 그러면 생각하게 되겠죠. 순환회로는 뭘까? 성경 연구가들이 탐구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도록 삭제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단어 역시 성경에서는 과학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거 읽으면은 과학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사탄의 입장에서 과학을 의심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개혁 성경에서 과학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혁 성경은 나쁜 쪽으로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그 개혁을 넘어서 개악까지 가버린 게 바로 개혁 성경이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성경이 바로 개혁 성경입니다. 천주교에서 변질시켜 놓은 개혁 성경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 순수한 성경,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교황청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책이에요. 또 지금까지 발견된 거의 대부분의 성경 사본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아주 소수 본문만 개혁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사악한 건지 바보인지는 모르겠지만 킹 제임스 성경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 또 킹 제임스 유일주의 등장했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전혀 살펴보지 않고 말 가지고 장난을 쳐요. 킹 제임스 유일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평가절하는 무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식도 죄가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최고의 선택은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맞습니다.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도 맞고 개혁 성경도 맞고 표준 번역 성경도 맞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 말씀도 하나, 따라서 성경도 하나, 킹 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한글로 가장 잘 번역된 킹 제임스 흠정역 또는 킹 제임스 마제스티 버전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개혁 성경 편드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읽어보고 성경 사본학도 좀 관찰해보고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늘의 순환회로 아날렘마는 둥근 지구가 소설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 기능을 따져보면 평평한 땅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개혁 성경 읽었다고 나도 개혁 성경 읽지 말고 변질 없고 삭제 없고 순수한 킹 제임스 마제스티 성경을 읽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기 생각과 안 맞다고 개혁 성경 읽으면서 삔또 상하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진짜 중립적 입장에서 검증 한번 해보세요. 깨어난다면 축복입니다. 규칙대로 움직이는 순환회로만 봐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재 가장 순수한 킹 제임스 마제스티 버전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